네, 잔매거진 이번 코너는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취업신문고 시간입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몰라, 알 수가 없어 하지 않을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나 몰라라 하신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고민을 몰라. 예.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 Y스토리의 윤상혜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토리 코치 윤성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는 뭐니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 자, 취업신문고와 함께하는 강유리 게스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잔매거진 마스코트 강주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말끔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글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지 강유리 캐스터가 소개해 주십니다. 네, 오늘의 고민 글은요. 내향적 성격이라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올해 졸업한 27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겁이 많았어요. 과학자는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직업인 줄 알고 생명과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실험실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여러 스텝들과 호흡을 맞추는 작업이 저와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스텝이라도 잘못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반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 교수님이나 다른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일반 회사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특수교육학과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공부를 하러 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저처럼 성격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내성적인 성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어떤 직업을 택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내성적인 성격 그리고 소심한 성격이 고민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과학자의 꿈까지 지금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성격 때문에 사실 직업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 융은 이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지 않고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안으로 이제 성격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대인관계가 안 좋다,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편협하다, 소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편견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관계를 조금 잘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외향들은 이렇게 관계를 쉽게 맺는 반면에 내향은 관계를 쉽게 맺지 못하지만 한번 맺으면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다. 맞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외향적이 맞는 거고 내향적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다른 것뿐이거든요. 네네. 예. 아무튼 이 고민 상담자는 과학자의 꿈을 좀 다시 꿨으면 하는 바람 예. 가져보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과학자의 꿈을 뭐 이렇게 지금 접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좋아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과 실험실 생활은 사실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험실 생활 이전까지 과학에 흥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내향적인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들었을 경우에는요. 원래라면 좀 이게 사실은 견딜 만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본인이 정말 과학에 흥미가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어떤 한계치가 있는데 모든 일은 다 쉽게 풀리지만은 않고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를 지금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할 때까지 한번 끝까지 내가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그만둬도 괜찮지만 그 이전에 내가 이 진로에서 한 부분만 보지 않았나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학도로서의 길이 지금 실험실 생활에서 좀 관계에서 부딪히는 면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고 이제 지금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나 선배나 아니면
이 분야에서 좀 성공을 한 롤 모델이나 이런 분들께 좀 여쭤본다라든지 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그렇게 한 이후에도 나에게 맞지 않다 생각을 하면 그때 진로를 변경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참 관계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 그 내성적이거나 뭐 내향적인 성격인 사람이 좀 성공한 사례 그런 게 있을까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인도의 간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향적인 사람이 앞에 나서서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간디는 이제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갑부 워렌 버핏도 내향적인 성격으로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70%가 다 내향적이신 분이어서 네. 사실상 세종대왕부터 해서 이순신 장군에 이르기까지 예.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향적 성격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성격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부심을 그래도 가져도 그쵸.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내성적인 성향 그리고 외향적인 성향을 좀 미리 잘 파악하고 있으면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향에 맞게 직업을 택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주로 혼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예. 그런 일이라든지 혹은 스스로를 단련시키거나 분석하는 이런 일들은 좀 내향인들에게 맞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아주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또 의외로 내향인들이 잘 해내기 때문에 창조적인 네. 일 이런 것들도 좋고요. 뭐 이제 책을 뭐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뭐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작가, 뭐 운동선수 이런 게 좋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주가 중에서도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다라든지,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지만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래머 사이의 관계를 조율을 해야 하는 PM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든지, 뭐 혹은 학자라도 학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이렇게 산업과 연계해서 조율을 해야 될 일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둔 후에 본인의 직업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실한 건 내향인이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사회를 잘 보는 사회자, 뭐 상담가, 그리고 영업 쪽 이런 쪽보다야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분야들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그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수한 분야의 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방사능 진단이라든지 네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검사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분야는 또 내향인들에게도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각각에 맞는 이제 직업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뭘까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제일 큰 방향은 정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가 내향인이다, 내가 뭐 외향인이다. 한번 여쭤볼까요? 본인이 외향, 내향 중에 어떤 성향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세요? 중향. 저는 외향 쪽인가? 네. 약간 중간? 모르겠어요. 저도 외향입니다. 외향. 예, 맞아요. 저는 사실 내향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면서 성격이 좀 후천적으로. 많이 달라진 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강수리 캐스터는 어때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쵸? 네, 저도 네. 굉장히 남들이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그냥 소심하고 내향적인 그런 건데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씩 바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여야 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아까도 이제 사회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외향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성향이 있죠, 아무래도. 맞아요. 예, 예. 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처음 정해진 것이 계속 간다라거나 혹은 뭐 어떤 한 직업에서 필요로 한 성향이 한 가지로 고정되는 경우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향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향적인 요소도 분명히 나올 때가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나를 탐색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 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인과 만나는 횟수나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 때 내가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계속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혹은 여기서 조금 더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직업이든지 임하면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많이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성적인 성향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노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 예. 예, 대체로 이제 외향들은 낯선 환경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데요. 내향형인 경우에는 낯선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어려움을 좀 겪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침묵이 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작은 물놀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수영을 배우듯이 관계를 만들 때도 낯익은 관계나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모임 활동을 해보면서 차츰차츰 낯선 환경으로도 활동을 해보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내향적인 성격인 사람들은 제가 봐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좀 있다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외향적인 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잘안 하죠. 없어요. 잘 없죠. 네. 내향인에 대해서 올해 연구를 했던 슈왈츠 교수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금속으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유화를 그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닌 가치나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니지 않은 요소로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만난 극도로 내향적이었던 사람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그 사람은 일주일에 3번은 전화기를 꺼놨어요. 네, 좀 답답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리 씨 저한테 아무 질문이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오늘 기분 좀 어떠세요? 기분 어떠시냐고. 네. 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내향이네. 그래서 저는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나갈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고민이 돼서 그분과 관계에서.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이분의 속도와 세상의 속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에너지를 관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예 모든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라면 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가 그 내향인한테는 방금 전에 했던 그 생각을 집중하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외향인과 달리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전화가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그럼 그렇다라는 사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메일을 사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라든지 혹은 내가 이메일을 한 번을 보내더라도 정말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깊은 의도를 표현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그 에너지를 관찰을 해서 힘이 빠질 때와 힘이 또 이렇게 날 때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이 그런 성향이다라는 걸 좀 알리면 주변에서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그쵸.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학자의 꿈을 그대로 키워가도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이나 이제 교사 준비도 조금 해본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을 더 해야 될까요? 이분이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 교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공부가 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에너지 관리를 스스로 지금 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내향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외향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자주 쉽게 지치는 거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휴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나만의 속도, 우선순위, 한계 이런 것을 정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본인의 고조기와 그리고 저조기가 언젠지 파악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좀 현실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기한에 쫓길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기한을 정하는 것도 목표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방법 중에 몇 년 하나고요. 안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내향인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텅 비어버린 경험. 네,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놓길 권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명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라면 잠시 화장실에 가서 정말 이렇게 숨을 고르고 그러고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에너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도 좀 이렇게 잘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본인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거품 목욕을 이렇게 탁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탁 촛불 켜놓고 네, 좀 쉰다든지 네.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더라도 오히려 성과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고민 상담자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과잖아요, 전공이. 어떤 직업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특정한 직업을 추천하기가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스스로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역량이나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과학과를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전공과 관련된 직장으로는 바이오 산업체나 제약회사, 식품 생산업체 등의 기업의 연구원이 유관 업무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학 관련 민간연구소나 정부 출연 연구소나 국립연구기관이나 생명과학 관련 정부 산하기관, 그러니까 식품, 의약품안전청, 환경연구원, 산림과학원 등의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공직에 이제 지원할 수도 있겠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 농림부, 국토해양부 등에도 취업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신을 탐색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또 경험으로 이렇게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공과 관련된 직업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전공과 관련된 직업이든 아니든 이분 고민 상담자에게 맞는 진로나 그 준비 방법들을 조금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윤성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준비하든지 간에 저는 이런 좀 마인드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힘들었던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간에 힘든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이제 좀 미리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사나 공무원이 내향인에게 딱 적합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꼭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고요. 특히 교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에너지 소모에 좀 힘들어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이후에는요. 또 자신의 재능을 뽐낼 줄도 알아야 돼요. 어느 곳에 들어갔을 때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본인의 일만 묵묵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오히려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 과소평가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향적인 사람이 없이는 어떤 조직체조 잘 굴러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명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제 돌발 퀴즈를 드려볼 텐데요. 내가 만약에 이제 고민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다. 좀 나의 경우를 비춰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주리 씨부터? 예. 네. 저는 아까 전에 윤성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세상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말인 것 같은데요. 세상의 속도는 조금 제쳐두고 일단 중심을 저에게 맞춰서 어느 정도 목표 설정을 한 후에 거기까지는 무조건 인내를 하고 참고 도전을 해보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바뀌어져 있는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요. 네. 예, 남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려다 보니까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자, 이번엔 정철상 교수님, 만약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향적 성격인 사람일수록 취업이 안 되거나 어려우면 집에서 홀로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무조건 일합니다. 일로서 오히려 저는 성장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갈 겁니다. 네. 다만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겪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부 아저씨, 경비 아저씨
그리고 근무하시는 모든 상하 좌우 높으신 분 밑에 분들하고 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항상 인사하셔 가장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삶의 태도와 자세부터 바꾸겠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윤성혜 대표님께서는요. 저 같으면요. 제가 유심히 이 글을 읽어봤는데 저 같으면 일단 다시 돌아가서 실험실 생활을 6개월 정도는 더 해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작은 부분을 보고 실험실을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분명히 본인이 이걸 선택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나에 관해서 6개월 동안 내가 어떤 것이 더 맞고 어떤 것이 조금 나에게 불편한지를 많이 기록을 해놓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내향인과 관련된 책, 방송 그리고 뭐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뭐 예를 들면 EBS에서 방송했던 것 중에 당신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내향인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뭐 내성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우리 이런 잔매거진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내향인에 관한 주제를 간혹 다루잖아요. 네. 그리고 정철상 교수님 블로그에서도 내향, 내성적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면 아주 많이 많은 나와요. 내향인과 관련된 상담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저는 꼭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 많이 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오늘의 의뢰인에게 고민 해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향적 성격으로 고민하는 오늘의 청춘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디 두려워 마시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마주쳐 나가라!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속 시원하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이분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고민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철상 교수님 블로그인 커리어노트에 방문하셔서요.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성혜 대표님께 사연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ceo@스토리넷.co.kr로 메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취업신문고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